네, 안녕하세요. 생활 속의 유익한 뉴스와 정보를 콕 집어서 세세하게 전달해드리는 뉴스 읽어주는 남자 유익남 김두식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금요일에 가석방됩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다시 수감된 지 207일 만인데요. 법무부는 국내외 경제 환경과 이 부회장의 수용 생활 태도, 또 국민들의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재벌 특혜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방금 하신 그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네. 그것도 얘기해 주시죠. 네, 이 특혜라는 비판의 근거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가석방 심사 기준 완화입니다. 지난달에 법무부는 갑자기 모든 수용자의 가석방 최소 복역률을 5%포인트씩 낮췄습니다. 그동안에는 형기를 65%에서 90% 정도까지 채운 수용자들만 가석방 대상이었는데 지난달에 그 기준이 5%포인트씩 내려가면서 형기의 60%만 채운 이 부회장도 그 가석방 대상이 된 겁니다. 시민단체들은 이 부회장을 위한 원포인트 조치였다. 촛불 민심에 역행하는 행위다라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재벌 총수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석방의 방식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책임을 떠넘겼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회 각계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전해주시죠. 네, 광주 전남에서도 광주 상공회의소, 광주 경영자 총협회, 그리고 광주 전남 경제단체 연합회 등 8개 경제단체가 이 부회장의 사면을 촉구하는 그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먼저 경영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정말 다행이며 더 나아가 경영 복귀를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고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 정치권도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며 삼성이 코로나 백신 확보와 반도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에서는 촛불 정부의 변절과 배신을 봤다라는 입장을 내놨고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는 대한민국 법 위에 삼성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강한 비판을 내놨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 들어볼까요? 네, 한국 프로야구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기아의 외국인 에이스 브룩스 선수가 마약류로 분리되는 대마초 성분을 반입하려다 적발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이 바로 리그 후반기 개막인데 연이어서 계속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고 있네요. 이 브룩스 선수가 인터넷에서 구매한 전자담배 안에 대마초 성분이 들어있다고요? 맞습니다. 브룩스는 인터넷으로 전자담배를 주문해서 미국에서 들여오려고 했었는데요. 그 전자담배에 대마초 성분이 검출됐고 세관에 걸렸습니다. 브룩스는 전자담배에는 대마초 성분이 없는 줄 알았다. 그래서 주문했다라고 입장을 내놨는데 기아는 이 사실을 KBO에 통보하고 이 브룩스에 대해 즉각 퇴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네, 자 다음은 키움 선수인데 외야수 송우현 선수 그젯밤에 음주운전을 적발됐습니다. 네, 송우현 선수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202%의 만취 상태로 역주행을 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바로 오늘 키움과 KT의 리그 후반기 첫 경기가 있다는 점에서 누리꾼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반응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참 안타깝습니다. 이 프로야구가 참 인기도 많고 굉장히 관심이 많은 스포츠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네요. 네, 지난 10년간에 발생한 이 주요 사건들만 돌아봐도 입에 올리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병역 비리, 승부 조작, 해외 원정 도박, 음주운전, 그리고 지난달에는 코로나 4차 대유행 속에서 선수들이 호텔에서 이성들과 술자리를 갔다가 코로나에 확진돼 리그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어진 도쿄올림픽에서는 경기 내용, 성적, 경기에 임하는 태도 모두 비난을 받았습니다. 야구계 원로들은 배에 기름이 꼈다라는 날선 비판을 내놨는데요. KBO 관계자는 초중고 학생 선수 시절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와 인성 교육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프로야구도 역시 팬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팬들은 스타들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몸가짐을 더 잘 해야 되는데 한 번 떠난 팬들은 다시 돌아오기 힘듭니다. 다시 한번 각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어주실 뉴스는요? 네, 어제 오전 광주지검에 괴한이 침입해서 1m 길이의 장검을 휘두르러서 검찰 수사관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괴한은 죄 없는 전두환을 재판하려 한다라고 소리 지른 것으로 전해졌고요. 범행 3시간 전에는 자신의 블로그에 전라도 비하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괴한이 혐오 범죄를 벌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범행 동기도 굉장히 충격적이지만 네. 이 범행 내용이 장검을 들고 검찰청 8층까지 올라갔습니다. 당시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괴한 A씨는 어제 광주고검 청사 현관을 지나서 고검 집무실이 있는 8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단숨에 올라갔습니다. 당시 현관이 1층에는 방호원이 배치돼 있었는데요. A씨가 장검을 꺼내 들고 판사실이 어디 있냐라고 위협을 하자 해당 방호원은 지원 요청을 하기 위해 자리를 피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어 A씨는 1층 스크린 도어를 강제로 개방한 뒤 8층으로 올라갔고 차장검사 부속실에서 나오던 검찰 수사관 B씨에게 장검을 휘둘러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네. 저도 저기에 한두 번 가봤는데 지인을 만나러 거기에 스크린도어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각 스크린도어가 각 층마다 돼 있는데 그걸 강제로 였다거나 열릴 때 들어갔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수사관분이 얼른 좀 회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에 네. 아무 이상이 없길 바랐으면 좋겠고요. 광주 지금 2008년에도 이 민원인이 공구로 또 이렇게 부장검사 공격한 사건이 있었다고요? 네, 그 사건으로 인해서 광주지검은 아까 우리 김규빈 아나운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층마다 다 스크린 도어를 설치를 했고요. 방호원에게는 3단봉과 가스총도 지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처럼 1m 정도 되는 그 장검을 휘두르는 괴한을 상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분석인데요. 이에 전문성을 갖춘 이 방호원을 더 늘리고 칼에 찔려도 다치지 않을 수 있는 방검복 등 호신 장비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광주고검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이 방호 기능 강화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네, 오늘 유행남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